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삼겹살을 굽다가 난 불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선 낚시터에 60대 남녀가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강하게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백악관은 보복을 강조하면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희생자 유가족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가운 바닥에 온몸을 엎드렸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다시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 걸음을 걸은 뒤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짚고 가슴을 그리고 팔을 펴 온몸을 찬 바닥에 댑니다.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까지 땅에 닿는 오체 투지입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1시 59분 이태원역에 모여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에 온몸을 내맡겼다가 일어나기를 2시간 넘게 반복했습니다. 유족들은 1년 3개월째 거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도 국회 앞에서 영하의 날씨 속에 오체 투지를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해달라는 딱 하나의 요구 때문입니다.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지만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족들은 지원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오늘 별도의 지원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거부권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한밤중 서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삼겹살을 굽다가 잠시 잠든 사이 난 불인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선 60대 남녀가 낚시터에 빠졌다가 얼음을 붙잡고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습니다. 다른 창문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통 새카맣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시흥동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2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주민이 삼겹살을 조리하다 잠시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 있던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그대로 100여 미터를 더 질주해 승용차 한 대와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5시쯤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낚시터에서 60대 남녀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얼음을 붙잡고 있다 구조된 2사람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낚시를 하려고 얼음 위를 걷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 오찬을 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당 지도부는 두 사람이 2시간 반 넘는 자리 동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장에 들어서며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합니다. 이날 오찬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엿새 만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주 만남으로 일단 봉합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른바 사천 논란 등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시간 반이 넘는 오찬 자리에선 정작 이 두 가지 문제는 화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서천시장 방문 이후 기차에서 1시간 넘게 동행했을 때도 민생 얘기만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만남이 당정 갈등을 매듭짓기 위함이란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약속을 잡아 만났다는 거에 집중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시간 40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냐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미군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두고 미국에선 강력한 보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 전선을 확대할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 당시 미군 기지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무인기가 작전을 마치고 요르단 북부의 기지로 복귀하던 시점에 적들의 무인기가 함께 들이닥치면서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벽 시간 취침 중이던 병사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로 해병대 13명이 숨진 이후 가장 큰 미군 피해입니다. 백악관의 보고 없이 이번에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됐던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he President and I will not tolerate attack on U.S. forces,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the U.S. and our troops. 하지만 백악관은 직접적인 대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쟁 중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기는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re not looking for a wid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fact, every action the president has taken has been designed to de-escalate, to try to bring the tensions down. 그러자 공화당에선 바이든 정부의 중동 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란과 테러리스트에 대한 파괴적인 보복이 없다면 바이든은 총사령관이 될 자격이 없는 겁쟁이라고 도발했습니다. 이란에 보복을 할 수도 그렇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없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또 한 번 중동 문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후원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억대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개인의 비리로 현직 프로야구 감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2년 8월에 있었던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한 국내 커피업체 후원 협약식입니다. 장정석 당시 기아 타이거즈 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 전 단장과 김종국 감독이 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장 전 단장은 모두 수천만 원, 김 감독은 1억 원이 넘게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프로야구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감독은 최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구단은 곧바로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장 전 단장이 당시 기아 소속이던 박동원 선수에게 계약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의 뒷돈 혐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홍역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 중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설 연휴 해외여행 증가 등을 고려해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병청은 병원과 의원들의 진료 때 문진을 강화하고 의심 환자의 진단 검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고 8명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소셜픽 시간입니다. 메시가 속한 미국의 축구팀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자 영국 축구의 전설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베컴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방한이라는데요. 정말 많은 팬들이 베컴을 만나기 위해 서울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아시안컵에 나선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에 대한 응원도 있었습니다. If I could give him any advice, is continue to do what he is doing. I love him as a player, but I love him as a person. 행사를 마친 베컴이 향한 곳, 바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줄 알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베컴은 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월드스타다운 팬 서비스네요. 다음 영상 보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스카이다이버가 29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가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추락 직전 공개된 영상에선 다이버가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장비도 꼼꼼히 확인하고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사고는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졌는데 별도의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 남성 세계 여러 곳에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하는 한편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화나 소설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만화 원작 드라마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끝에 원작 만화가가 사망하는 사고에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방영한 일본 드라마 영상에서 보이는 섹시 다나카시라는 작품인데 K-팝 아이돌이 OST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각본가가 원작자가 각본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작자는 반드시 만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 작품의 개성을 위해 직접 드라마 원고를 썼고 드라마화 전에 약속받은 내용이라고 해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미안하다는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원작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원작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유명 콘서트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여기엔 팬들보다 안표상이 기승을 부리는 탓도 있습니다. 수십 배로 오르는 안표를 막으려고 암행어사의 NFT까지 가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함께 만든 홍대의 금요일 밤 별 생각에 내가 다 설레온다. 3년 만에 콘서트. 그러나 가수 장범준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5만 5천 원짜리 티켓이 안표로 40만 원에 거래되는 걸 알고선 소극장 콘서트를 아예 취소했다. 다시 2번의 공연을 어렵게 꾸렸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티켓을 선착순 예매가 아니라 추첨제로 바꾸고 공연장에서 바로 구입한 사람만이 입장하게 했습니다. 예매가 시작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 몇 분 만에 공연 티켓이 사라지고 그마저도 다량의 티켓을 선점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현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안표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티켓 가격은 많게는 20배에서 30배의 웃돈을 얹어 되팔리곤 하는데 이런 안표 거래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적발한다 해도 경범죄에 해당돼 벌금도 20만 원에 그칩니다. 공연을 보겠다는 열망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이 가수와 팬들만 상처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암행어사 제도를 만들어 안표를 신고한 이에게 안표 좌석을 제공하고 임영웅도 자체 신고센터를 만들어 직접 온 오프라인에서 안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장범준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 기술까지 꺼냈습니다. 공연 티켓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올해 설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로 특히 과일값이 금값이나 다름없는데요. 차례상 재료들 얼마나 비싼가 정아람 기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재료들을 담아봤습니다. 최소한으로 담았는데도 곧바로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면 항상 과일 만지다가 가고 못 사겠어요. 아주 너무 비싸서. 한 가격조사 업체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사과는 40% 가까이, 배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곶감도 20% 가까이 올랐고 산정용 소고기는 6% 넘게 올랐습니다. 만약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은 38만 원, 전통시장도 28만 원이나 됩니다. 1년 전보다 각각 6%, 9% 가까이 오른 건데 이 기간이 매년 조사한 역대 설 차례상 예상 비용 중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계속된 이상기후에다 겨울철 한파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커진 겁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요 생산 시기 때 냉해도 있었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한파가 되게 심했잖아요. 이례적으로 전 품목이 다 올랐어요. 최근 정부가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아직 체감하긴 역부족입니다. 가격 내린다고 했잖아, 정부에서도. 그런데 내린 게 아니야. 너무 비싸. 장 보러 왔다 지금 나 그냥 간다니까. 더 내려야 돼. JTBC 정아람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무인 카페를 찾았다가 얼음을 쏟아버리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곧 돌아와서 사과 편지와 함께 1,000원 한 장을 남겼습니다. 카페 사장도 사연을 들은 시민들도 잘못을 고백한 아이의 진심에 따뜻해졌습니다.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이제 얼음은 잘 뽑나요? 아유,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무인 카페에 들어섭니다. 자몽에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자판기에 넣습니다. 이제 컵에 음료와 얼음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얼음 레버를 잘못 누릅니다. 얼음이 쏟아지자 손으로 막습니다. 휴지를 들었다 놨다 아이는 당황합니다. 아이가 자리를 떠나고 몇 시간 뒤 무인 카페 사장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뭔가 찾더니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장 곳곳을 다니며 그 무인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이가 얼음을 쏟은 무인 카페야. 찾았어. 바로 여기. 사장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CCTV를 이제 한번 열어봤는데 또 누가 업고 갔구나 봤는데 초등학생이더라고요. 1시간 뒤에 다시 열어봤는데 그 아이가 또 와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왔네? 왜지? 갑자기 이제 카메라 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쪽지를 막 가리키듯이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CCTV를 돌려봤습니다. 얼음을 쏟은 아이가 카페를 나가더니 얼마 뒤 다시 나타납니다. CCTV에 꾸벅 인사를 하고 편지를 가리킵니다. 몇 분 지나자 한 손님이 들어와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실수로 편지를 버립니다. 가끔 이제 치워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또 뒤져가지고. 편지엔 아이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은 기특함에 울컥했습니다. 가게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런 쪽지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무인카페 사장인데 어제 편지 잘 받았다. 제가 영업하는 그날까지 무료를 주겠다라고 이제. 다음 날 아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음료는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죄송한 마음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4학년 2반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죄송하단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무인 카페라는 곳을 그날 처음 갔습니다. 돈을 넣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무인 카페를 잘 안 와봐가지고 사용법을 잘 몰라서 컵이 어디인지 모르고 레버를 눌렀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카페를 나온 뒤 공부방에서 혼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치우고 갔어야 되는 게 맞았지만 학원 갈 시간이 다 됐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불편한 마음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무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용돈은 5,000원, 음료를 사고 남은 돈을 편지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일을 집에 말하지 않았고 부모는 기사가 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였어도 충분히 시원호보다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날 이후 무인 카페 사장과 아이는 매일 만납니다. 이제 얼음은 잘 뽑나요?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 자라면 되죠. 자기가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베풀 줄도 알고. 시원이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성실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죠. 서울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닷새 만에 2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 중 12만 4천여 장은 실물 카드로 7만 6천여 장은 모바일 카드로 팔렸고 하루 평균 7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3,000원으로 카드를 산 뒤 지하철과 버스만 탄다면 6만 2천 원, 따릉이까지 이용한다면 6만 5천 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만 충전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